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중방치입니다. 망치에는 종류가 많아요. 중방치도 있고, 빠른 방치도 있고, 깎기 방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방치들이 많죠. 저는 자재상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기타 등등 이름들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폼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할 거는 셀폼이라고 해서 이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그냥 콘크리트 블럭처럼 생긴 하나의 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런 데 보시면 벨로 현상에 의해서 곰팡이가 발생을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단열재를 붙이죠. 미각적인 효과도 같이 있고, 이런 제품을 붙여주면은 내부에서 이제 보일러에서 떼주는 뜨거운 공기와 밖에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일단 미각적인 면도 살리고, 내부에 있는 온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작업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내구성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사진을 보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제일 메인 재료인 셀폼이에요. 하나의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시중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폭은 1m에 한 2.5m쯤 되죠. 그래서 요만한 양을 오늘 작업을 할 건데, 대충 예상하기에는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거는 이런 분량을 가지고 얼마나 필요한지 양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계산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로 세로를 재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붙이는 거에 대해서 일단 시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자재 말고 이제 부자재로 필요한 것들은, 자 보면은 요거를 자르기 위한 커터칼, 이런 거 커터칼, 그리고 세밀하게 자르기 위한 가위, 그리고 대고 이제 자를 때 쓰는 자 같은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요거는 3M77 그래픽 아트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뒤를 띄시면 양면 테이프가 있긴 해요. 근데 그 양면 테이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붙여놓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시공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떨어졌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로 일단 초도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얘를 붙이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구성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작업을 하는 것도 일단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요 면적을 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은 되게 협소한 공간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협소한 공간에 공간 계산하는 법, 그리고 큰 공간에 공간 계산하는 법을 일단은 자료 재면서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공간 계산은 메다 계산이 아니라 회배 계산이라고 하죠. 회배 계산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면적에 대한 계산인데, 그 계산은 나중에 계산법을 보면서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면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를 일단은 재야 여기에 붙이는 폼을 어떻게 자를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가로 세로로 나눠서 두 군데를 계산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면 27cm가 되네요. 근데 보통 업자들은 센치를 얘기 안 하기 때문에 270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폭은 쭉 재면 바닥에 늘 세워놨어요. 사실 바닥에 이렇게 쭉 재면 여기까지가 대략 21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2100이니까 2.1m쯤 되겠네요. 예, 그래서 산출된 값에 의해서 메다로 계산하면 0.27m고, 그리고 뒤에는 2.1m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여기에 회배 개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몇 회배라고 말씀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회배가 몇 회배인지만 나오면 총 몇 장이 들어가는지 계산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같이 계산 방법으로 일단은 회배수 계산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여기는 A구요, 여기는 B구요, 여기는 C구요, 여기는 D구역으로 나눠서 일단 이쪽만 하고요. 오늘 작업은 이쪽 부분까지는 안 할 거고 이쪽 부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 부분만 일단 보여드리고 이쪽은 요 위에가 지금 취약 지점이니까 여기만 일단 하고 그리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보시면은 이 뒤에 보시면은 양면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은박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열반 사이나 단열 효과에 굉장히 탁월하고요. 눌러보시면 끈적끈적하게 양면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 붙이기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벽에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 77 그래픽 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접착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이제 재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파트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거를 이제 가위로 잘라서 재단을 하시는데 제일 자를 때 중요한 점은 요 모서리와 모서리 이 벽돌 무늬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는 요 간격과 간격 사이를 잘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어붙이기를 할 때도 이렇게 잘라서 가급적이면은 요 무늬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라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팅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보이는 쪽과 안 보이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0.27이면 이 블록 하나당 그 사이즈가 70 정도 나오니까 사이즈가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위쪽은 안 보이는 면이니까 위쪽 면을 자르고 아래쪽 면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커팅을 하시면 오히려 연출하기가 굉장히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아래쪽을 이 7궁을 맞춰서 이 블록 3개가 보이고 위쪽은 반 정도 잘리는 걸로 그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르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길이 쪽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몇 장을 이어 붙여야 돼요. 2700, 210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예상하건대 한 2장 정도는 이어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킹을 해주시는데 이쪽 끝에서 마킹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끝에 제일 뒤에 자를 곳에 마킹을 해주시면 거의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고 요 선과 선을 나중에 쭉 이어서 해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데요. 뭐 가정에서 편한 거 아무거나 자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저는 간단하게 할 거라서 가위로 일단은 자르도록 할게요. 뭐 폼이기 때문에 그냥 대고 그냥 자르면 이렇게 보시는 대로 굉장히 잘 잘려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면적이 작은 공간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일단은 같은 양으로 일단 4개를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픽 아트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뒤쪽 면을 띄면 뚜껑이가 나와요. 근데 되게 약하기 때문에 접착력이 그냥 별로 없어요. 이 상태 붙이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칠을 먼저 뿌리고 그다음 붙일 건데 주의할 점은 뿌리고 나서 바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접착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뿌리고 나서 바로 붙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좀 약간 약해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뿌리고 나서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뿌릴 때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일단 다 띄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잘 흔들어서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실내에서 안 하고 실외에서 하는 거는 본드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실내에 아무데나 이렇게 묻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하지 말고 실외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일 때는 끝에서부터 이쁘게 가급적 위쪽은 잘 안 보이니까 위쪽이 공간이 좀 만약에 안 맞으면 아래쪽으로 맞춰서 주시는 게 훨씬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붙이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쳐주세요. 그래야지 잘 붙으니까 위쪽 공간은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빨 맞추는 게 요 밑에 공간이 중요하죠. 거기에 맞춰서 이쪽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한 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4장에 대한 시공이 다 끝났어요. 일단은 시간은 굉장히 1분 내에 다 완성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3M77을 제대로 뿌려주시고 붙이면 이렇게 견고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다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트렌드로 좀 유행한 것처럼 붓이다 말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일단 했고요.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일단은 처리가 됐고,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돼서 이제 당분간은 별로 현상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2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이 정도 완성을 했는데 지금 롤은 한 3롤 정도 들어갔어요. 3롤 정도 들어갔고 주의할 점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를 때 약간 좀 키가 크게 해가지고 자르셔서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게 이음새가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라인에 맞춰서 자르면 약간 이렇게 뜨게 돼요. 이런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근데 약간 좀 크게 자르고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이렇게 이음새 없는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콘센트는 그냥 일단 그냥 덮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덮으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칼집으로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조금씩 우려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게 하셔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음새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끔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공을 해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2시간 내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최대의 장점이고 최고의 단점은 역시 본드가 뒤에 발라져 있다 보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냄새가 빠지는 데까지는 한 2시간 정도 일단 2시간 정도는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공 후에 좀 시간을 좀 많이 길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폼보드 같은 경우에 보면 쿠션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애드릴감이나 이렇게 띄워놓는 데에서는 충분히 쿠션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결로 방지용 페인트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보드를 시공한다든지 아니면 벽체에다가 뭐 속고보드를 일단 대신하면서 스티로폴을 넣고 그리고 벽지 마감을 다시 하신다든지.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3가지는 일단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돈을 많이 절약하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하기도 쉽겠죠. 이래서 여기 찍겠다 그러면 요만큼만 파내고 그리고 여기다가 요 그만큼 또 잘라서 이렇게 딱 넣으면 되니까 보수하기도 좀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코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 같은 것도 물걸레 같은 걸로 그냥 청소하시면 깨끗하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오늘 폼보드 시공과 설명을 간단하게 마쳐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아이템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